자, 오늘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부의 기회를 발견하고 포착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부의 기회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면은 고생길이 훤하겠죠.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밀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초창기에 중요하고 흔히 말하는 돈 냄새라고 하죠. 돈의 냄새가 나지 않는데 창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 강좌에서 계속 현금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가느냐, 그거를 목적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 목적 함수를 잠깐이라도 놓치면은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수한 팀도 꾸리고 싶고 혁신도 하고 싶고 내 회사가 학습하는 조직 문화도 가지게 하고 싶고 또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도 가지고 싶고 또 성과 분배도 잘하고 싶겠죠.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수한 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새가 되거나 기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새가 되거나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 5가지는 다 좋은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금이 창출되는 것이 매우 높은 1번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러면 현금이 창출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금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지만이 창출될 수 있는 현금이 누적이 되겠죠. 이 기본의 구조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우수한 팀, 혁신, 학습 조직 등등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게 되면 창업자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수한 팀, 혁신, 학습 조직 등등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그것들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경로일 수도 있고 혹은 성과를 더 잘 내주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식당에서 메인 요리가 있고 앞에 전체 요리가 있듯이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곁들여 드시듯이 우리가 현금을 창출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댐. 한강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그렇지만 어떤 창업자들은 마치 한강과 같이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그렇지만 한강은 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모여지지 않죠. 방출될 뿐입니다. 우리 한강에 창업자가 말하기를 자신이 만든 한강에 놓여져 있는 이 분수 조각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혹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노는 줄 아십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업의 목적은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댐. 혹은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일부 물을 방출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물살이 빠르거나 강폭이 길다고 자랑하는 강이 아니라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부의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 흔히 말하는 돈 냄새라고 하는 그 거친 단어에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7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여러분께서 만들고 싶은 제품이나 사상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 7가지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훨씬 더 순탄하게 사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1번, 2번, 3번, 4번 위에 4개, 위에 4개는 산업의 안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그 산업, 예컨대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그 직장의 기업이 속한 산업이 있겠죠. 그 산업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산업 내에서 무엇인가 사회의 부조화나 불일치의 상태가 있을 때 공정상의 필요가 있을 때 산업 내에서 구조의 변화가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산업의 외부에서 아이템을 찾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의 기회는 인구의 변화가 있을 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을 때, 혹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혹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등장할 때, 최근에 인공지능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7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때죠. 갑자기 사업에 성공을 거두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호응이 막 밀려드는 경우입니다. 매출이 막 늘어나는 것이죠. 이 작은 조짐이 오면 굉장히 집중해서 사업에 매진해서 좋은 기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못 살린 경우도 많죠. 1950년대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 판매가 예상하지 않게 급증한 사건이 있었는데 메이시스 백화점은 당시 매출이 잘 나던 고급 의류에 집중하느라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경쟁사인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은 이 기회를 파고들어서 가전제품을 확대해서 전체 산업에서의 랭킹이 올라간 사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때 부의 신호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부조화, 불일치의 상태가 있을 때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 때 그 전문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MMORPG 같은 게임을 할 때 특정한 곳에서 만나서 칼을 교환하자, 아이템을 교환하자 이랬지만은 거기서 제대로 물품이 전달되지 않는 사기 사건이 많았죠. 무엇인가 부조화, 불일치의 상태가 있는 불편한 상태는 누군가가 그걸 해결하면 사업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많이 우리가 쓰고 계시는 중고 거래 플랫폼도 그런 내용이 여기에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정상에서 필요가 있을 때죠. 공정상에서.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생수를 많이 마시는데 생수 병에 라벨을 제거하고 거기에 QR코드로 인쇄를 해서 제품 정보를 넣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공정상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죠. 또 보험 사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험사들이 사후 문서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되는데 불가피한 거죠. 불필요하진 않지만 매우 필요하지만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에임스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대형 보험사들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대규모 문서 처리 과정을 혁신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공정상의 비효율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줄 때 부의 기회가 오는 예시입니다. 또는 산업에서 구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우리가 공중파의 영향력이 많이 내려갔죠.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들이 훨씬 더 소비자와 시청자들을 많이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꽃 야구도 굉장히 큰 도전을 해낼 수 있었죠. 산업과 시장에서 구조 변화가 있을 때 돈의 기회가, 부의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있을 때죠. 특히 최근에 1인 가구, 또 시니어층의 인구 성장 등등이 많은 새로운 신생기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것을 많이 봐야 되겠죠.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있을 때, 특히 그 F&B 사업, 또 패션 산업 이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 더욱더 내가 겨냥하는 핵심 타겟층, 전체적인 인구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겨냥하는 핵심 타겟층의 인구에 대한 아주 민감도를 높여서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가치관이 바뀔 때죠. 인식이나 기분, 의미가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맛있다고 무조건 먹기보다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등장할 때입니다. 최근에 너무나 많이 그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AI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요약하면요. 이 4가지의 선택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존에 쓰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목적만 바뀐 겁니다. 예컨대 GPS 기술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창출한 거죠. GPS 기술은 원래 있던 기술입니다. 기존 수단으로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낸 것, 재해석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격변이죠.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낸 것. 완전 자율주행차, 또 앞으로 다가올 우주 관광이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격변이죠. 그 다음 복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수단을 기존의 목적으로 대신 복제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단으로 기존 목적을 훨씬 더 개선하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제 신학 개발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그 목적은 현금 창출에 다 있다. 현금 창출의 목적이 왜 중요한지, 자칫 잘못하면 경영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적인 목적 때문에 전체 내가 써야 할 힘의 정렬이 어그라지거나 시너지가 덜 나서 내가 가진 나의 주도력 때문에 나의 성과가 서로 중첩되고 파괴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방향성에서의 선명한 목적 함수, 그 목적 함수는 현금 창출. 그 현금 창출을 하려면 초창기에 부의 기회를 잘 발견해야 한다. 그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7가지의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에 제가 연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경영학을 통해서도 차분하게 또 텍스트로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